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마지막을 의도치 않게 파란만장하게 보내고 있는 중인 마산 사는 여자예요. 제 친구 중에 중학교 때부터 붙어다니던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재미있다고 들어보라고 해서 사연 읽어주는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자극적인 영상도 없고 그냥 목소리와 글자만 나오는데 뭐가 재미있다고 저렇게 추천을 할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 이제는 그 친구보다 더 중독이 돼버렸네요. 사실 저는 지금 이혼 중입니다. 얼마 살고 이혼을 했냐면요.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딱 4개월 살았어요. 여기까지만 들은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뭐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이혼이라니. 조금 더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 하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마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도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전남편 아니 전남편이라고도 부르기 싫네요. 그냥 그 인간이라고 할게요. 그 인간과 저는 20대 중반에 친구 소개로 잠깐 사귀었다 헤어지고 작년에 다시 만나 사귀게 된 좀 특이한 사이입니다. 껍데기는 멀쩡한 그 인간에게 제가 먼저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되었지만 20대 특유의 허세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이별을 고했고요. 특히 외모에 유독 집착하는 그 인간에게 질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연히 지인들 모임에서 다시 만난 그 인간은 세월의 흐름 속에 제법 철이 들어 보였습니다.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전 또 한 번 속아 넘어간 거네요. 저도 일반 회사를 다니고 그 인간도 회사원이었는데 헤어진 몇 년 사이 좋은 회사로 이직도 했고 말하는 거나 사고방식이 예전에 그 철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딱 하나 외모를 엄청 신경 쓰는 건 여전했어요. 제가 원래 고무줄 몸매라고 하나요? 기본적으로 약간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40kg대까지 쫙 빠지는데 얼마 안 걸리고 또 조금만 방심하면 50대 후반까지 한 번에 확 찌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 엄청 신경 썼죠. 데이트할 때 양껏 먹고 싶어도 꾹 참고 몸매 관리를 했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 남친이었던 그 인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야, 나 살쪄도 계속 사랑해 줄 거지? 맨날 다이어트 중이라 먹고 싶은 거 맘 놓고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찔 거 각오하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어. 라고요. 그 인간은 순간 정색을 하면서 사람이 왜 사람인 줄 알아? 참는 게 가능하니까 사람인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니? 나같이 모델틱한 남자 만나려면 그 정도 관리는 해줘야지 하길래 순간 기분이 상해 대판 퍼붓고 화가 난 채로 집으로 온 적이 있는데 며칠을 미안하다고 싹싹 빌길래 앞으로 몸매 관리 타이트하게 하는 거 그만할 거라고 선포하고 그래도 계속 사귈 거면 만나자고 했죠. 그 인간은 아주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저번에 내가 장난이 심했지? 그거 내 진심 아니었어. 우리 자기 살쪄도 안 버릴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 하더군요. 실제로 그 후로 저는 그 전처럼 힘들게 다이어트 안 했고 당연히 살도 좀 쪘어요. 그래도 자기가 약속한 대로 농담으로도 살 이야기는 하지 않길래 정말 별 문제 없는 줄 알고 계속 만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좀 서구적으로 생겼거든요. 이목구비가 진하게 생겼다고들 하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은 예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 인간도 저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외모 칭찬을 제일 많이 해왔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전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자산이 제법 되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틈틈이 제 앞으로 증여를 해주셨는데 뭐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년은 아꼈으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은행에 잔고가 있었거든요. 재미도 없고 일하는 의미도 못 찾는 현재 직장은 때려치우고 결혼하고 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갈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 인간은 우와, 부자 아빠 둬서 사표도 아주 그냥 던지네? 정말 부럽다. 나도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며 엄청 부러워했는데 그때는 저만 편하게 집에서 쉬게 돼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줬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사한 아침상도 차려주고 각종 영양제며 건강식품도 잊지 않고 챙겨줬죠. 이혼 서류 도장 찍는 날 그 인간도 그 부분은 할 말 없다고 인정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자꾸 축축 처지게 되고 밥도 조금씩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운동하는 것도 게을러져서 자주 빠지게 되더라고요. 다 인정합니다. 제 잘못도 분명히 있다는 걸요. 하지만 보통의 남편이라면 나중에야 자기 관리 문제로 뭐라고 화를 내더라도 일단 타이르거나 조언부터 시작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가 충분히 저의 게으른 생활 패턴을 인지하고 고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간은 그런 거 아예 없이 바로 저를 비하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느 정도 가볍고 자기만 아는 모습이 있다는 건 알았어도 이만큼 야비한 인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서 결혼하고 3개월 정도 흐르고 몸무게를 확인해 보니 약 3kg이 늘었더군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몸무게에 충격을 받았죠. 이럴 줄 알고 그렇게 몸무게 재는 걸 미루고 미룬 건데 말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미묘하게 후덕해지는 제 모습을 보다 못해 재본 결과가 한 달에 1kg가 찐 거라니. 어떤 분들은 3kg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을 떠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일단 살이 찌면 얼굴부터 쪄서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로 바로 헬스장 끊고 저녁부터 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었거든요. 솔직히 시댁 문제로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교양 있고 상식이 바른 분들이라 며느리라고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속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처럼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키실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무난하게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아니 글쎄 그 인간이 고기를 집으려는 제 젓가락을 뺏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고기 몇 점 먹었어? 그만 먹어 이제. 나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것 같거든. 자기는 스스로 관리가 안 되니까 내가 이제부터 관리해 줄게. 오늘은 그만 먹어.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부터 시누이까지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 저와 그 인간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진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제가 요즘 살이 쪄서 이 사람이 장난치는 거라고 무마하려고 했죠. 하지만 역시나 그 인간은 또 특유의 정색을 하며 장난 아닌데? 자기 몸을 봐. 이게 장난 같아? 차라리 장난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저게 몸이야 고기 덩어리야? 하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인간 뺨을 때려도 모자를 파네 전 그만 눈물을 흘려버렸네요. 그때부터 아수라장이 펼쳐졌어요. 시부모님은 그 인간에게 자기 와이프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불만이었으면 단 둘이 있을 때 따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먼저 나서서 따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후회가 됩니다. 시누이도 제 편을 들며 오빠 미쳤어? 요즘 세상에 아무리 결혼한 사이라 해도 사람한테 고기 덩어리가 뭐야? 그리고 언니 예쁘기만 한데 요즘은 너무 삐쩍 말라도 별로야. 오히려 없어 보이거든. 새언니 정도면 딱 좋은데 뭘 그래? 빨리 언니한테 사과해. 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솔직히 온 가족들이 이 정도로 몰아붙였으면 한마디 사과는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반성할 기미도 없이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살 뒤룩뒤룩 쪄서 쪘다고 한 거고 게을러서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 거다 그런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큰 소리로 말했던지 식당 안에 손님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것도 제 몸을 아래 위 훑는 아저씨들의 시선이 느껴졌을 땐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없는 어색한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 미친 인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편하게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TV 끄고 따졌어요. 아까 식당에서 그거 뭐 하는 거냐고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만 따로 말하지 뭐 좋은 자랑거리라고 안 그래도 서먹서먹한 자리에서 날 개망신을 줘? 안 그래도 살 빼려고 헬스장도 끊었고 독하게 다시 빼려고 하는데 남들 앞에서 나보고 고기 덩어리? 정말 어이가 없네. 당장 사과부터 하라고요. 제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 인간은 곧 다시 TV를 켜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인간 손에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뺏어서 벽에 던져 깨버렸더니 그제야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하대요. 열내지 마. 이게 다 자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원래 최고의 다이어트는 욕먹는 거라고 하잖아. 자존심을 팍팍 자극해야 기를 쓰고 살 뺄 거 아냐. 지금 당신 모습을 좀 봐.
솔직히 말해서 돈이나 좀 있으니까 데리고 살지 안 그랬으면 벌써 헤어졌지. 아무튼 자극이 충분히 된 것 같으니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해.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인사 안 해도 된다면서 깐족깐족 거리는 남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과 결혼 생활은 이제 끝이라고 말이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 떼와서 진행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건 싫더라고요. 이대로 고기덩이리라는 말까지 들은 마당에 좋게 이혼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보이는 저 오만방자한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꼭 보고 이혼해도 늦지 않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 인간과 화해한 상태로 그렇게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루 5시간 자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운동만 했어요. 물론 그 인간과는 겸상도 안 했고요. 각자 밥 챙겨 먹고 돈도 따로 썼어요. 저와 관련된 비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여긴 그 인간이 그만해 이제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난 자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쓴 건데 미안해. 라고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지만 그냥 시간을 달라고만 말하고 잠도 따로 밥도 따로 완전히 남남처럼 한 달을 지내며 살만 뺀 결과 결국 결혼 전보다 더 탄탄한 몸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 전에 하던 관리 방법은 무조건 안 먹고 빼는 거였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살은 빠져도 피부가 늘어나더군요. 거기다 힘은 힘대로 없고 짜증도 많아지고요. 하지만 먹을 거 먹으면서 순수하게 운동으로 살을 빼다 보니 오히려 건강도 더 좋아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게 완전히 다른 내가 되는 느낌이랄까? 제 변화를 모를 리 없던 그 인간은 조금씩 제가 말을 거는 횟수도 늘고 뭐가 요구하는 날도 많아지더라고요. 살쪘을 때는 아예 쳐다도 안 보더니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급기야 승질을 내면서 그 인간이 너무 관계를 기피해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모르냐며 따지길래 아무 상관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인스타그램과 각종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몸매 관리나 운동법이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처럼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는 경우가 드문이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팔로우 수가 늘다 보니 여기저기서 DM으로 제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작업을 거는 남자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일부러 그 인간 보는데 폰을 두고 다녔죠.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남자들의 DM을 본 그 인간은 어느 날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하면서 불안해 죽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제가 바람이라도 피우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진짜 의처증 걸릴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와 달라며 무릎 꿇고 비네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이런 인간을 내가 평생 믿고 함께 살려고 했었다니. 내 눈도 참 삐꾸 중에 삐구구나 싶기도 하고 진작 이렇게 사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그 인간은 절대로 사과하는 일 없었을 겁니다. 3달 만에 3kg 쪘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고기덩어리라고 말한 남편과 과연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아닙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못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 아내에게 배려심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이런 냄새나는 인간 말종이랑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 인간 무릎 꿇은 그날 전 짐 싸서 친정으로 와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어서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냈고요. 합의 이혼이던 이혼 소송이던 난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전달하고 지금 일주일인가 지났네요. 아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혹시라도 다시 같이 살 생각이면 그날로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실 만큼 단호하십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간은 지금까지 딱 2번 빌러 찾아왔는데 바로 아빠한테 멱살 잡혀 다 끌려나갔어요. 돈도 돈이고 확 달라진 제 모습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걸 모르나 봐요. 이래도 4개월 만에 이혼한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고 더 참고 살아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거 맞죠? 그리고 전 앞으로 남자를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평생 안 할 겁니다. 그냥 찌면 찌는 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만날 거예요. 부디 별탈 없이 깔끔하게 이혼녀 타이틀 달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